2020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북한 관련 주요 뉴스들을 생생토크가 정리합니다.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매주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토크입니다. 2020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북한 관련 탑 뉴스들 RFA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들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홍알벗 노정민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뉴스, 올해 가장 큰 뉴스는 뭐니 해도 코로나였습니다. 노정민 기자에게 질문하겠는데요. 네. 코로나여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우리 근무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요. 네. 미국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전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북한에도 아주 큰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죠? 예, 코로나19는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북한은 코로나19 때문에 정치, 경제, 외교, 사회, 주민생활 전반적으로 모든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말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북중 국경이 봉쇄가 되면서 무역도 안 되고 밀수도 통제가 되면서 이제 심각한 경기 침체를 불러왔고요.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현금 수입의 급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방역을 앞세운 사회 통제가 굉장히 많이 강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동 통제가 굉장히 단속이 됐고, 또 비사회주의에 대한 단속도 커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정권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계획했던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있었는데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가 못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미북 관계라든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안 된 것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19였다, 이런 분석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홍알벗 기자께 질문하겠는데요.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했고, 두 번째도 관련은 되는데 올해 북한에 3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그렇죠. 3제는 아니지만 삼중고, 예. 코로나, 경제, 그리고 자연재해, 이렇게 굉장히 고생을 해서 인도주의 위기 올 한 해를 채웠다라는 게 10대 뉴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예, 인도주의 위기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 이유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삼중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북 제재죠. 대북 제재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강력한 대북 제재 때문에 경제가 거의 바닥 수준으로 떨어진 건 사실이고, 거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북한 당국이 이제 중국과의 그 국경을 봉쇄하고, 근데 수입품이 하나도 들어오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밀수까지도 금지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장마당에는 식량은 물론 그 생필품까지도 찾기가 힘든 지경에 이르렀고요. 거기에다가 또 그 태풍까지 오는 바람에 그 주민들의 집이 부서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을 빨리 지으라 해가지고 복구는 했다고는 하지만은 아무래도 그 피해 정도가 심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주민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지경이 이르렀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동안에 북한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이 모두 이제 멈추면서 더 주민들의 삶이 이제 더 힘들게 되고, 그런 영향이 내년까지도 아마 이어질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0대 뉴스 세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노정민 기자, 네. 북한 인민들 힘들었다라는 게 두 번째였는데요. 세 번째 주제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 관련입니다. 올해 갑자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라졌고요. 네. 건강 이상설, 그것이 거의 사실이다라고 믿어질 만큼 좀 오랜 기간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난 4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1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주재 이후에 이제 모습을 감췄거든요. 그리고 4월 15일 태양절 때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 건강 이상설이 좀 불거지기 시작했고,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때마침 한국의 인터넷 대북 매체가 김정은 위원장이 심혈관 수술을 했다,
그 이야기가 나왔고 또 미국 CNN 방송이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 김 위원장이 수술 이후에 건강이 굉장히 악화됐다, 위독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김 위원장의 이제 건강 이상설이 막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한국 내 좀 유력 인사들, 좀 정치인들이 자신의 또 수식통을 인용해서 김 위원장이 거동을 못할 정도다, 99% 거의 사망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공개 발언이 되면서 더 건강 이상설이 막 불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국 정부는 여러 가지 이제 동향을 많이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 동향이라는 게 뭐 이제 통신량의 어떤 증가라든가 또 위성 사진을 통해서 또 확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국 당국에서는 특이 동향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강 이상설을 좀처럼 잠재울 수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1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비료공장 준공식에 현지적으로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20일 만에 결국은 이제 건강 이상설이 이제 잠재워지는 계기가 됐는데, 결국 이 일은 어찌 보면은 역시 이제 그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가 국제사회에서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 됐고, 또 하나는 북한 사회가 얼마나 은둔 사회인가, 이런 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그런 사회가 아닌가, 뭐 이런 걸 보여준 하나의 또 상징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네. 자, 4월에서 5월까지의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올 한 해가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장면을 돌아보면 건강 이상설은 사실입니까? 뭐 글쎄요, 그거는 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여러 가지 또 분석이 나온 걸로 봐서는 그때 막 코로나19가 굉장히 막 확산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코로나19의 어떤 그때 유행을 피해서 아마 원산에 좀 피신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분석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 네. 좀 여담 같은 얘기인지는 몰라도 김 위원장이 그 몸무게도 갑자기 확 불었다고요. 그러니까 11월 초에 그 한국 국가정보원의 그 발표에 따르면은 김 위원장이 작년에는 130kg대를 유지했는데 올해는 140kg으로 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130kg대를 유지했다가 올해 140kg, 10kg이 이제 늘어난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현지 지도도 제대로 못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삼중고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체중이 좀 증가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좀 있습니다. 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은둔이나 건강 이상, 거의 뭐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그 전에 김정일, 김일성 때도 또 비슷한 얘기들이 꼭 나왔어요. 그만큼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어떻게 보면 좀 은둔, 이거도 좀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왜 그러냐면 또 북한 최고 지도자의 건강 이상은 곧바로 이제 후계 체제, 뭐 그 북한 체제와도 바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건강 이상에 대한 관심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10대 뉴스 네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홍알박 기자. 예. 가장 최근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국회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을 통과시켰죠. 네, 지난 14일이었습니다. 그 국회 본회의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북 전단 금지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접경 지역에서 북한 쪽으로 풍선에 전단지를 담아서 보내지 말라. 김치 체제를 비판하는 그 전단지를 보내지 말라. 그 다음에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도 하지 말라. 만일에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징역 3년, 그 다음에 벌금은 미화로 따져서 27,000달러 정도 되는 그 벌금을 매기겠다. 이런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나왔냐면은 이제 일부 한국 내 그 탈북자 단체에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단지를 담은, 아니면 USB로 이제 한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아니면 또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담은 그런 USB를 날려보내니까 북한 측에서 이제 발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에서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그 단체들을 그 감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그 이런 법까지 만들게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의견들이 많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인권 침해다, 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당장 이거를 뭐 철회하라, 뭐 조정하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죠. 표현의 자유 침해다라고 해서 뭐 미국 의회에서는 만약에 이게 확정되면 새로 의회가 열리면 한국 그 인권 침해 사례로 청문회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전 세계 민주주의 확산하고는 또 다른 방향의 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노정민 기자에게 질문하겠는데요. 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남북 관계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북한과 많은 달라진 모습은 보였지만 2020년만 잘라서 보면 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작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도 좀 냉랭해졌는데,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불만은 이거였습니다. 이제 자신들은 영변까지 내놨는데 그 영변을 가지고도 미국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한국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북 관계가 어긋나면서 남북 관계도 좀 냉랭해진 그런 올 한 해였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올 한 해 시작을 하면서 좀 한국이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하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역시 닥친 코로나19 때문에 역시 그것도 좀 운신의 폭이 좁았죠. 하지만 한국 정부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미국을 좀 설득해서 뭐 개별 관광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인도주의 지원이나 남북 철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제재 유예 사업으로 좀 미국의 거의 승인을 받아놨다고 하는데, 북한이 여기에 사실 좀 응하지 않았거든요. 또 그런 와중에 지난 6월이었죠.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또 9월 달에는 한국인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남북 관계가 점점 급냉의 어떤 그 관계로 좀 접어들었는데, 역시 한국 정부가 그동안 손을 여러 차례 내밀었음에도 북한이 그 손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시 코로나19가 가장 컸다라는 좀 분석이 있고, 하지만 이제 북한이 한국을 여러 차례 많이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전체의 어떤 큰 판은 깨지 않았다라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역시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도 보내고 또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또 사과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전체적인 판은 깨지 않겠지만 일단은 지금의 어떤 그 남북 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언제까지 북한이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 좀 내년쯤에는 좀 한국이 내민 손을 좀 잡지 않겠느냐.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임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북한 그 남북 관계 개선에 좀 노력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20년 북한과 관련한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그리고 제자리 걸음했던 남북 관계까지 10가지 주요 뉴스 중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남은 5가지 뉴스는 다음 주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알복 기자, 노정민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기자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